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인권의 개념과 발전 과정이라는 큰 타이틀로 수업을 할 거예요. 자, 이게 프랑스 인권선언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나섰었던 인간의 권리에 대한 선언의 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이제 멋있게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큰 제목이 인권의 개념과 발전 과정이라고 하면 특히 인권의 뜻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발전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전적으로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권리이니까요.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권에 관한 관념이나 이 제도 같은 것들은요, 이제 근대 시민혁명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누구나 다 생각하는 인권이 처음부터 그 개념으로 올바르게 정립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예, 인권에 관한 관념이나 제도 등은 근대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자, 여러분이 근대 시민혁명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나요? 그렇죠. 이제 영국의 청교도 혁명부터 시작해서 명예혁명에 이르는 그런 과정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 그리고 최종적으로 프랑스 혁명 이런 것들이 아마 생각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간과 시민을 이제는 예, 권리의 주체로서 이러한 시민혁명의 과정을 통해서 인정하게 되고 이제 모든 인간의 이름으로 인권을 선언한 예, 그리고 그것을 제도화한 것 이런 것들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발전이고 진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인권은 긴 시간에 걸쳐 발전하는 과정을 당연히 가져왔었죠. 자, 근데 이 서구 사회에서 인권에 관한 첫 발걸음은 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영국의 이제 대헌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쪽으로 들어갈까요? 자, 영국의 대헌장은 예,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봉건 영주들이 자, 여러분들이 중세 시대에 자기의 각 영지들을 다스렸던 영주들이 있었었고 그 밑에 이제 기사들도 있었었고 예, 일을 하는 농노들도 있었었고 그쵸.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다 이제 중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던 개념이라고 봅니다. 자, 봉건 영주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국왕에게 요구해서 인정되었던 문서다. 자, 이걸 아주 그림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기 작은 글씨로 The Magna Carta라고 되어 있고요. An old piece of parchment that made England a nation.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파슈먼트라는 걸 찾아보면 이제 양피지에 쓰여져 있는 문서다. 예, 종이라고 하는 것을 폭넓게 쓰던 시기가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 유럽 사회 같은 경우는. 자, 어쨌건 예, 이게 아주 오래된 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근데 그게 영국이라는 것을 한 나라로 만들었던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를 좀 공부해야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어쨌건 이거를 셀리브레이트 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더 작은 글씨를 보면 800주년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근데 그게 2015년이었어요. 거꾸로 역산을 해보면 이게 1215년에 만들어진 거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아주 제일 아래칸에 보시면 글씨가 보일려나 어찔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자, 킹존 예, 사이닝 마그나 카르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마그나 카르타에 사인하고 있는 예, 존 왕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과 이 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충 이제 이 둘러서 있는 영주들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존 왕이 이제 뭔가 문서에 사인을 하고 있는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영국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잠깐 얘기를 하자면 자, 1204년에 프랑스에게 노르망디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땅을 빼앗겨요, 영국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노르망디는 여러분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뭐 상륙작전 이런 것으로도 유명한 곳이긴 한데, 이제 대륙과 영국을 연결하는 그 통로가 되는 곳이 바로 노르망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르망디라는 그 자체에서 우리가 노르만, 예, 이제 게르만의 일족으로 바다에서 해적질을 했었었던 그러한 약간 야만족들.
얘들이 하도 유럽 사회를 이제 힘들게 하니까 이제 프랑스 왕이 이 노르만들에게 그 지역을 줘서 하나의 이제 부하로 삼습니다. 그게 바로 노르망디 공국이었고요. 이 노르망디 공국 출신의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잉글랜드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을 점령을 하고 예, 왕국을 만들었던 게 잉글랜드 왕국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프랑스와 영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이 노르망 지역을 자기들의 영역이라 생각을 했고요. 프랑스 입장에서는 노르망디 공국의 수장이 영국 땅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영국은 예, 뭐 프랑스의 부하 국가가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제 으르렁거리는 관계들이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예, 이제 굉장히 영국으로서는 대륙에 갖고 있는 중요한 땅이었던 노르망디 공국을 그 지역을 프랑스한테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이제 조낭이 참 할 말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정에 전념을 하겠답시고 통치를 하는데 잦은 그 과세, 세금을 매기고 빈번한 군역, 그리고 언젠가는 저 노르망디 땅을 다시 찾아야지 잦은 군사적인 어떤 충돌. 근데 번번이 패해.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귀족들의 불만이 하늘에 닿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 절대로 네 맘대로 세금을 거두지 마라. 이제 이러한 이제 압박으로서 결국은 조낭을 굴복시키고 예, 영주들의 권리를 서약하게 했었던 요것이 바로 대헌장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이제 한계를 갖고 있어요. 말 그대로 봉건 영주들의 권리를 인정한 문서이긴 한데요. 이걸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 왕권을 좀 약화시키고, 그렇죠? 결국 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봉건 영주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증하는 것 정도로 확대 해석이 되어서 이제 인권이라 그럴까 영국의 어떤 그 입헌 정치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대표적인 이제 문서가 예,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과정이 바로 뭐냐면은 권리청원이에요. 자, 권리청원은 1628년 영국 하원에서 이제 기초해서 예, 그해 6월 7일 날 찰스 1세의 승인을 얻고 그 다음에 국민의 인권에 관한 선언을 했었던 그런 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찰스 1세는 신하들이 이렇게 딴지 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절대 군주제를 지향했었던 인물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권리청원에 사인을 하고도 무시를 하고 의회를 뭐 해산을 시킨다는 등 이런 식의 잔재 정치를 하게 되니 결국은 이제 의회가 들고 일어났던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청교도 혁명이기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권리청원은 결국은 권리청원에 사인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았던 무례했던 찰스 1세를 몰아내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던 청교도 혁명과 연관되어 있었던 이제 그런 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국의 시민혁명 과정은 이제 마무리 지었던 것은 명예혁명인데요. 명예혁명의 결과, 요거는 예, 권리청원의 문서이기도 합니다. 자, 이 명예혁명의 결과 나오는 것이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법전인 것이죠. 자, 명예혁명의 결과로 이루어진 인권선언으로 이 입헌군주제를 그야말로 성문화합니다. 명문화, 성문화라는 거죠. 글로 문서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영국 헌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예, 문서이고요. 이거는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중요 문서에는 이렇게 아주 화려한 장식으로 예, 책을 만드는 그런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것들은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봉건귀족과 제후들의 권리 확보에 그치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이제 시간이 후대로 내려올수록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라는 개념으로 그쵸? 예, 18세기 이후 계몽주의 영향으로 이제 인권이라는 개념으로까지 확장되어져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인간의 권리, 인권에 관한 개념이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이제 확립되어져 가는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근대적 인권의 형성에 대단히 중요한 사상, 기초가 되는 사상 두 가지를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자연법 사상과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자연법 사상은 말 그대로 자연적인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것.
그쵸? 사람들에게 원초적으로 주어진 것, 혹은 적용되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이 자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고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건 어떤 세세한 어떤 규정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그 보편 타당한 윤리, 도덕, 이런 것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하여 읽어본다면 자연법이란 사람들에게 원초의 상태에서부터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 법. 그래서 불변의 인간 본성.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인간이 불변하는 본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면 좀 복잡해지긴 합니다만 이런 자연법 사상이 나올 때는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시대였었어요. 자, 그래서 불변의 인간 본성의 기초를 둔 도덕적 법 원리, 보편 타당,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고 그건 정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 윤리성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부인권론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그 자연적인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게 자연법 사상이 천부인권론까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다시 강조합니다. 천부인권론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사회적으로 확장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사회계약설이죠. 자, 인간은 사회를 이루는 동물이고요. 인간이 보다 더 잘 살기 위하여 인간들은 스스로 뭔가 계약을 맺어서 뭐 국가도 만들고 사회를 바르게 이제 이끌어 간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긴데 말 그대로 사회가 계약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모든 인간이 천부의 권리를 가져요.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이런 자유의 권리와 보장이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너도 나도 자기 천부의 권리만을 주장하게 될 때는 자칫 좀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는. 자, 그러니까 인간은 계약을 서로 맺어서 자, 우리에게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를 구성하자. 자, 그다음 국가를 다스리는 뭐 왕과 같은 존재도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이렇게 이제 인간의 역사가 발전해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계약서를 입각했었을 때는 인간들은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구성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국가에게 위임하는데 왜 위임을 하느냐? 우리를 구속해 주세요. 우리를 지배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를 보다 더 잘 살게 조화롭게 우리를 좀 조정해 주세요. 이제 그런 이유로 국가에 위임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국가는 이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그런 목적으로 정당하게 위임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국가가 권력 행사를 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를 국민이 애초에 국가를 만들고 국가에게 어떤 일정 정도의 권리를 위임한 것과는 반대로 인간의 자유, 시민의 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당연히 시민은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가 권력을 교체할 수도 있다. 이 결국은 이제 시민혁명론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사회개혁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연법에 근거한 자연권은 인간 본성에 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권력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이며 의무에 우선한다. 자, 그게 뭐냐? 생명권이죠. 혹은 자유권이죠. 재산권 같은 것들이죠. 초기 권리라는 개념이 발달할 때 이 생명권, 신체적인 자유권, 재산의 자유권 이런 것들은 영원하고도 양도 불가능한 권리이고 국가는 이 기본권을 유지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과 계약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게 바로 사회계약설이다. 이 사회계약설은 그래서 봉건체제를 타도하는 근대 시민혁명의 이론이자 근대 인권을 정당화하는 이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시는 여기까지예요. 좀 어려웠나 모르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3교시에 만나도록 해요. See you later.